혹시 요즘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신가요? 겨울만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밖에 나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혼자 있으니까 자꾸 옛날 생각만 나고. 사실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나 의욕 부족이 아닙니다. 겨울철에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실제 증상이에요. 의학적으로는 계절성 정서장애라고 부르는데 방치하면 우울증은 물론 면역력 저하,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겨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겨울만 되면 유독 마음이 가라앉는 경험을 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원래 겨울을 안 좋아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몸의 화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겨울이 되면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햇빛 노출 시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름에는 해가 새벽 5시에 뜨고 저녁 8시에 지지만 겨울에는 오전 7시 반에 뜨고 오후 5시면 어두워집니다. 거의 3-4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문제는 햇빛이 부족하면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기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게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찾아오고 의욕이 떨어지고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처럼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죠. 산책도 줄고 복지관이나 경로당 가는 것도 미루게 됩니다. 오늘은 너무 춥네, 내일 가야지 하다가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활동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엔도르핀 분비도 함께 줄어들어요. 엔도르핀은 운동할 때 나오는 천연 진통제이자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움직임이 줄면 이 호르몬도 줄고 그러면 또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집에만 있으면 생활 리듬도 깨지기 쉽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낮잠 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이런 불규칙한 생활이 계속되면 우울감은 더욱 심해집니다. 세 번째,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이 커집니다. 겨울철엔 모임도 줄고 자녀들 방문도 뜸해지기 쉽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특히 더 그렇죠. 날 추운데 뭐하러 나가? 애들도 바쁜데 괜히 오라고 하기 미안해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점점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시니어분들의 경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 누구랑 얘기했지? 생각해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말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겨울철 마음의 추위는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햇빛 부족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활동량 감소,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그냥 참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식욕이 크게 줄거나 반대로 폭식하게 됩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평소 좋아하던 TV 프로그램도 재미없어집니다. 몸이 무겁고 항상 피곤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겨울 우울이 아니라 계절성 정서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만성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다시 신체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만성 통증이 심해지고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 오면 마음이 더 썰렁해져요. 혼자라서 그런가 봐요. 예전엔 손주들이랑 눈사람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젠 눈 내리는 게 무섭기까지 해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선 깊은 고립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시니어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겨울 우울은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겨울철 마음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빛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이 정말 중요해요. 왜 하필 아침 햇살일까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계는 24시간 주기로 우리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데 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바로 아침 햇빛이에요.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면 우리 뇌는 지금이 낮이구나, 활동할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어서 숙면을 돕습니다. 쉽게 말해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낮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밤에는 잠도 잘 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햇빛을 받아야 할까요? 시간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의 햇빛이 세로토닌 생성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너무 이른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보다 오전 중반의 햇살이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 최소 20분, 가능하면 30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리창을 통한 간접 햇빛보다는 직접 밖에 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리는 자외선을 상당 부분 차단하거든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건 바로 그 자외선이에요. 물론 너무 추운 날은 무리해서 나갈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땐 집 안에 창가에 앉아서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햇빛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베란다에 나가 5분에서 10분이라도 햇볕을 쬐는 겁니다. 활동 산책하면서 햇빛 받기가 최고예요. 가만히 앉아서 햇빛만 받는 것보다 걸으면서 받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걷기 운동으로 엔도르핀도 나오고 햇빛으로 세로토닌도 만들어지니까 일석이조죠. 어떤 분은 추운데 어떻게 밖에 나가요? 라고 하시는데 따뜻하게 입으면 됩니다. 내복 입고 두꺼운 외투 입고 목도리 두르고 모자 쓰고 나가세요. 처음 5분만 버티면 걷다 보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걸을 때는 가능하면 나무가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추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 걷기는 도시거리 걷기보다 우울감 감소 효과가 2배 이상 크다고 해요. 실천 팁: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세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날씨 좋으면 나가야지가 아니라 매일 오전 11시에는 무조건 20분 산책이라고 정해두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도 우산 쓰고 나가세요. 흐린 날에도 햇빛의 효과는 있습니다. 혼자 나가기 싫으시면 이웃이나 친구와 약속을 잡으세요. 매주 월, 수, 금 11시에 만나서 30분 걷기 이렇게요. 약속이 있으면 안 나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함께 걸으면 이야기도 나누면서 외로움도 함께 해결됩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엔 집 안을 밝게 만드세요. 커튼을 활짝 열고 창가에 자주 앉으세요. 형광등보다는 자연광과 비슷한 LED 전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광선 치료기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의료용 광선 치료기는 보험 적용도 되는데 아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기계 앞에 앉아 있으면 실제 햇빛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절성 우울증이 심한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겨울엔 이게 부족해지기 쉬워요.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겨울철엔 음식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적당한데 이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정하세요. 실제로 한 복지관에서 시니어분들께 12주 동안 매일 아침 30분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참여한 분들의 우울 증상이 평균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다, 밤에 잠이 잘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겨울 우울을 이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매일 오전 20분에서 30분 햇빛 아래서 걷기. 이것만 실천하셔도 마음의 온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아무리 햇빛을 쬐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마음은 다시 추워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이에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고 공감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 우리 뇌는 위험한 상황이야, 나는 버려진 거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화 한 통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전화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부 전화 받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이 전화 주시면 오히려 반가워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한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월요일은 큰딸, 화요일은 옛날 직장 동료, 수요일은 둘째 아들, 목요일은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 금요일은 교회 권사님.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정해두는 거예요. 전화 내용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 참 춥더라. 점심은 뭐 먹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5분이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혹시 통화할 사람이 마땅치 않으시다면 노인 돌봄 전화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연결해 주는데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해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줍니다. 무료 서비스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두 번째,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시죠?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시니어는 우울증 위험이 2.3배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함께 식사하면 식욕도 늘고 영양 상태도 좋아집니다. 주 2, 3회라도 좋으니까 누군가와 함께 식사해 보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무료 급식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짜 밥 먹기 창피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곳은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 이야기, 웃음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나 성당,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예배나 법회 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혹은 이웃 어르신 한두 분과 밥 친구 약속을 해보세요. 매주 목요일 점심은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이런 식으로요. 돌아가면서 하면 부담도 없고 요리하는 재미도 생깁니다. 세 번째, 소모임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스마트폰 교실, 건강체조, 서예, 그림 그리기 등등.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난 그런 거 못해, 재능이 없어 이런 생각 버리세요. 잘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다들 배우러 가는 거니까요. 특히 운동 관련 프로그램 추천합니다. 요가, 태극권, 실버댄스, 게이트볼 등은 몸도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니까 일석이조예요. 주 2, 3회만 참여해도 외로움이 확 줄어듭니다.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처음으로 복지관 노래교실에 등록하셨대요. 처음엔 나이 먹어서 뭐하러 하셨는데 가보니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옛날 노래 부르고 웃고 하더래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가시고 그분들과 정기적으로 등산도 가신답니다.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네 번째,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내가 도움받을 처지인데 무슨 봉사?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봉사가 우울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주거든요. 복지관에서 급식 보조, 도서관에서 책 정리, 학교에서 교통지도, 동네 공원 청소 등 간단한 봉사가 많습니다. 주 12회, 23시간 정도면 되고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 가능합니다. 어느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 동네 어린이집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세요. 손주들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보는데 여기서 아이들 보면 힐링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기다린대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다섯째, 온라인 연결도 활용하세요. 요즘은 카카오톡, 밴드 같은 것들로 연락하잖아요. 가족 단톡방, 친구 모임 단톡방에서 자주 안부 나누세요. 아침에 좋은 아침 인사하고 점심에 오늘 식사 사진 올리고 산책 다녀온 사진 공유하고. 어떤 분들은 난 그런 거 잘 못 써라고 하는데 배우면 됩니다.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스마트폰 교실 많이 합니다. 일주일만 배우면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소모임도 많습니다. 취미 모임, 독서 모임, 건강정보 공유 모임 등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정보 공유합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날에도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가볍게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밥 먹었어요? 이런 짧은 인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마세요. 누가 먼저 연락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기다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먼저 전화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우시죠? 괜찮습니다. 10번 제안하면 한두 번은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8번은 긍정적인 반응이 옵니다. 그 8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연결은 우울증 예방에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이런 느낌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에요. 웃음의 힘.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심지어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어요.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 같이 모여서 크게 웃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우스꽝스럽지만 하다 보면 진짜로 즐거워집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하하 크게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저녁에 자기 전 1분, 이렇게 하루 2분만 투자하세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정말 효과 있습니다. 또 웃긴 예능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웃긴 영상이 많잖아요. 하루에 15분이라도 배꼽 잡고 웃을 수 있는 콘텐츠를 보세요. 웃다 보면 우울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음악의 치유력. 음악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옛날 노래, 본인이 젊었을 때 듣던 노래들은 긍정적인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루 30분 정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냥 듣기만 해도 좋지만 따라 부르면 더 좋습니다. 노래 부르는 건 복식 호흡을 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에요. 트로트, 옛날 가요, 찬송가, 동요. 장르는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기분 좋아지는 음악이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서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 활용하세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청소하면서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으신대요. 그러면 청소도 신나게 되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음악 안 틀면 청소가 일처럼 느껴지는데 음악 틀면 춤추는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을 움직이는 활동.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성취감을 줍니다. 뇌 과학적으로도 손을 움직이면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돼서 인지, 기능에도 좋아요. 뜨개질, 자수,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종이 접기, 퍼즐 맞추기, 서예. 선택지는 많습니다.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과정 자체가 명상 효과를 줍니다. 요즘은 어른을 위한 컬러링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에 색칠하는 건데 이거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집중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고 완성하면 뿌듯하고 액자에 넣어 걸어두면 계속 기분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손주들 있으신 분은 손주를 위한 뜨개질이나 인형 만들기를 해보세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야 하면서 선물하면 손주도 좋아하고 본인도 보람을 느낍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겨울철엔 생활 리듬이 깨지기 쉽다고 했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자세요. 주말이나 명절에도 가능하면 평소 리듬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해요. 겨울엔 해도 늦게 뜨니까 늦게 일어나도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늦게 일어나면 하루 리듬이 다 깨져요. 평소처럼 7시나 8시에 일어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게 좋아요. 가벼운 실내 운동.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집에서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스트레칭, 맨손 체조, 제자리 걷기,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시니어 홈트레이닝, 실버 체조 검색하면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이 많아요. 하루 15분에서 20분만 투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저녁에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때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10분만 하자, 이 동작만 5번 하자,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감사일기. 매일 자기 전 5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좋았다. 딸한테 전화와서 반가웠다. 점심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에요. 감사일기를 쓰면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3주만 써도 행복도가 25% 증가한다고 해요. 공책이나 다이어리에 써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1달, 2달 지나서 다시 읽어보면 내 인생에도 좋은 일이 많았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식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울할 때 식욕이 떨어지는데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영양 부족으로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혼자 먹어도 새끼를 챙겨 먹으세요. 귀찮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요리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활동이 되거든요.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을 먹어야 뇌가 이제 하루가 시작됐어 하고 인식합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잔이라도 좋으니까 꼭 드세요. 단백질도 중요해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같은 것들은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을 하나씩 드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겨울엔 목이 안 마르다고 물을 잘 안 마시는데 탈수는 피로와 우울감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시려고 노력하세요. 카페인과 술은 조심.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불안감이 증가하고 잠도 안 옵니다.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엔 피하세요.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혼자 마시는 술은 절대 금물이에요. 외로워서 우울해서 술 마시면 더 외롭고 우울해집니다. 작은 목표 세우기. 오늘은 이것 하나만 하자 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은 30분 산책하기. 오늘은 친구한테 전화하기. 오늘은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보기.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오늘도 잘했어. 대단해. 이렇게요. 작은 성취감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너무 큰 목표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올해는 10kg 빼야지. 매일 1시간씩 운동해야지. 이런 거대한 목표는 실패 확률이 높고 실패하면 자책하게 돼요. 작게 시작하세요. 1km 걷기부터 10분 운동부터 하루 한 통 전화부터 그걸 일주일, 한 달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자연과의 접촉. 집에 화초를 키워보세요. 식물을 돌보는 건 작은 생명을 책임지는 거라 보람이 있어요. 물 주고 햇빛 쬐게 하고 말 걸어주고 이런 작은 돌봄이 우리 마음도 치유합니다.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나 쪽파 같은 걸 키워도 좋아요. 직접 키운 채소로 식사하면 맛도 더 좋고 성취감도 느낍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규칙적인 산책과 돌봄 스케줄을 만들어줘서 생활 리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면 무리하지 마세요. 전문가 도움받기. 이 모든 걸 해봐도 우울감이 2주 이상 계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보건소에서도 무료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할 수 있어요. 1577-0199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 약은 중독성이 없고 적절히 복용하면 뇌의 화학적 균형을 맞춰줘서 회복을 돕습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세요.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은 마음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처음엔 힘들고 귀찮지만
계속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듯 마음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강해진 마음은 겨울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빛을 찾으세요. 매일 오전 20분에서 30분 햇빛 아래 산책하기. 이것 하나만 실천해도 겨울 우울이 절반은 해결됩니다. 둘째, 사람과 연결되세요. 하루 한 통의 전화, 일주일에 2, 3회 함께하는 식사, 소모임 참여.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세요. 셋째, 작은 습관을 만드세요. 웃기, 노래 부르기, 손으로 뭔가 만들기, 규칙적인 생활, 가벼운 운동. 하루 10분에서 15분씩만 투자하세요. 이 세 가지가 겨울철 마음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어떤 분은 이거 다 하기 힘들어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작게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햇빛 산책만 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여기에 전화 한 통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소모임 하나 참여해보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빠졌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마음 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실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매일 할 일, 오전 햇빛 산책 20분,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나 메시지, 새끼 식사 챙겨 먹기, 크게 웃기 1분이라도,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주 2, 3회 할 일, 함께 식사하기, 소모임이나 프로그램 참여, 취미 활동 뜨개질, 그림 등, 주 1회 할 일, 집 안 청소 및 정리, 가족이나 친구와 대면 만남. 이 체크리스트를 냉장고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실천할 때마다 체크하세요. 일주일 후에 보면 와, 이번 주 이만큼이나 했네 하고 뿌듯할 겁니다. 가족들께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을 자녀분들이 보신다면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하세요. 바쁘신 거 압니다. 하지만 3분짜리 전화 한 통이 부모님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아빠 산책 다녀오셨어요? 점심은 뭐 드셨어요? 이런 짧은 대화가 부모님께는 큰 위안이 됩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찾아뵙거나 영상 통화라도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소모임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걸 격려해 주세요. 거기 다니면 피곤하잖아요 하지 마시고 좋아요. 친구들도 만나시고 활동하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라고 응원해 주세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세요. 혹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세요. 복지관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 급식 제공, 경로당 가까운 곳에서 이웃 어르신들과 만남,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상담, 주민센터 지역별 돌봄 서비스 연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 및 치료 연계 1577-0199,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연결. 이런 곳들이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용하는 게 당연한 권리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겨울이 주는 선물. 마지막으로 관점을 조금 바꿔볼까요? 겨울은 춥고 외롭지만 동시에 특별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겨울은 느리게 사는 계절입니다. 자연도 휴식하는 시간이죠. 우리도 너무 바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느리게 여유롭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겨울 햇살은 여름 햇살보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겨울 산책은 여름 산책보다 상쾌합니다. 겨울 밤은 여름 밤보다 고요하고 깊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있기에 봄이 더 반갑습니다. 지금 이 추위를 견디면 곧 따뜻한 봄이 옵니다. 매화가 피고 새싹이 돋고 따뜻한 바람이 불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기가 있기에 좋은 시기가 더 빛납니다. 지금은 마음이 추울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잘 견디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하루하루 용기를 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내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창문 열고 햇빛 보기, 누군가에게 전화 걸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틀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겨울철의 정서적 추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온도는 우리 스스로 높일 수 있습니다. 빛을 찾고 사람과 연결되고 작은 습관을 실천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봄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건강 습관입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겨울나기 노하우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